영양제 섭취 순서. 영양제 여러분들 많이들 섭취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먹는 순서가 왜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소들 잘 흡수가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저는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비타민C 같은 경우에도 섭취하는 양의 20-30%밖에 흡수 안 된다. 나머지는 어디로 나가느냐? 변으로 나간다. 여러분들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 쓸데없다. 소변으로 나가는 거는 이미 내 몸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도 남은 것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변으로 나가는 거는 흡수돼야 나가는 것이고 흡수된 것이다 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흡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타민C만 빠져나가느냐?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물, 밥, 감자, 고구마, 국물 % 흡수되느냐라는 거죠. 안 되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변이 많이 나올수록 좋아하죠. 바나나 변이 나왔다.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많이 먹은 게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흡수되고 나간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영양제는 그럼 다 들어가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잘 흡수시키고 싶으시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소화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화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마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서 소화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화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녹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녹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이 녹아버려서 없어지잖아요. 그게 녹은 겁니다. 녹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소금은 물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먹은 고기 덩어리, 씹었던 고기 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위장에 있다. 이건 녹은 게 아니죠. 녹지 않은 것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녹아야 된다. 녹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위산입니다. 그래서 이 위산이 내 위장에서 잘 나오면 되는데 대부분 많이 충분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건데, 이 위산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타민C와 소금을 먹어주면 이게 위산이 된다. 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 비타민C하고 소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녹은 것을 분해를 하는 거, 잘라주는 거.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잘라주는 거, 전분을 포도당으로 잘라주는 거,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잘라주는 거. 이 잘라주는 것이 뭐냐면 소화효소입니다. 여러분의 침에서도 나오고 위장에서도 펩신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죠. 그 다음에 십이지장에서도 췌장에서 내려오는 여러 효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라진다라는 거죠. 자, 잘라지려면 먼저 녹아야 잘라진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게 녹이기 위해서 비타민C 소금, 자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화효소제. 40세 이상 되면 그냥 다 먹어주는 게 소화를 잘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영양제 다 빼놓고 먼저 먹어야 되는 거 비타민C, 소금, 소화효소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자르는 것까지는 됐잖아요. 잘랐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흡수가 돼야 되죠. 흡수를 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레시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포소멀 비타민C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리포소멀 비타민C를 둘러싸 놓은 성분이 뭐냐면 레시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랑 레시틴이랑 같이 먹거나 비타민C, 레시틴, 오메가3 이런 거 같이 먹으면 둘러싸집니다.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비타민C 2알, 오메가3 2알, 일어나자마자 비타민C 2알, 오메가3 2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왜?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오메가3, 레시틴. 그 다음에 녹였고 분해시켰고 흡수 잘 되도록 했다. 근데 흡수 잘 되도록 했는데 이게 100% 다 흡수되느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각종 음식물 100% 다 흡수 안 되듯이 여러분들이 먹은 각종 음식물들이 배설되도록 해줘야 된다. 배출되도록 해줘야 된다. 배설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제가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영양제고 가장 먼저 먹어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다른 영양소를 흡수시킬 수가 있고요. 남은 것은 붙잡고 대장에까지 끌고 내려갈 수가 있다. 대장에 가져다 주면 대장이 또 건강해진다. 장이 건강해진다. 대장에서 분비하는 각종 호르몬을
잘 분비되도록 해준다. 여기서 호르몬 분비가 잘 돼야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해진다. 영양제를 섭취하는 순서. 지금 제가 말을 한 이것을 먼저 먹으면서 나머지 필요한 영양제 있죠. 대사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들, 비타민 B9,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MSM, 칼슘제, 요런 것 두 번째 단계에 먹어주어야 얘네들이 흡수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항산화제, 코큐텐, 알파리포산,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이런 종류가 필요하다. 순서는 이렇게 먹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뭐를 위해서 이걸 먹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비오틴, 뭐 간 건강을 위해서 밀크시슬이라든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 뭐 칼슘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마지막에 먹는 영양제가 되는 것이다. 이거 순서 잘 지켜야지 거꾸로 뒤집어서 먹으면 흡수 안 되니까 배설 다 돼버리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상황이 된다. 자, 당뇨 이야기.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혈당 농도가 높으면 혈관이 망가진다. 그래서 모세 혈관이 있는 곳이 많이 망가지는데 특히 신장, 발, 눈, 잇몸 이런데 혈관이 자꾸 나빠진다. 혈당이 높으면 염증도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높아진 그 당분이 혈중에 다니면서 활성산소와 만나서 포도당 분자가 변형이 일어난다. 이 산화된 분자들이 면역세포한테 발각이 또 됩니다. 이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것들이 혈관벽에 또 달라붙게 된다. 이래서 혈관이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포도당이 알데하이드기 형태로도 환원이 되게 되면 단백질 분자에 붙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적혈구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적혈구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당뇨 환자의 40% 정도는 암 환자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당이 높아도 달라붙지 않도록 하면 되고 산소가 운반이 잘 되도록 하면 된다.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비타민C다. 비타민C를 잘 드시면 포도당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많이 막아준다. 그 다음에 적혈구의 기능이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비타민C를 드시면 적혈구들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또 막아줘 버리기 때문에 산소 운반이 또 더 잘 되게 된다. 이것 때문에 피로가 감소하는 거다. 그래서 비타민C 드시면 피로가 줄어드는 거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줌으로 해서 혈당이 떨어지는 예는 종종 있고요. 혈관이 망가지는 당뇨 합병증을 비타민C를 먹음으로 해서 거의 많이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당뇨이신 분은 비타민C를 꼭 드셔라라는 거고요. 또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이 일관성 있게 마그네슘이 몸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꼭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식이섬유질입니다. 식이섬유질만 잘 챙겨 먹어도 혈당이 뚝뚝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이섬유질들, 키토산 같은 거 좀 많이 챙겨 드시고요. 키토산 캡슐에 들어있는 거 그걸 구매를 하셔서요. 500ml짜리 물 50ml 정도를 따로 내고 거기에 키토산을 13캡슐을 까서 넣습니다. 뚜껑을 닫고 흔듭니다. 이렇게 한 1분 정도 이렇게 계속 흔들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식초, 무슨 식초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50ml 정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흔듭니다. 그러면 찐득찐득한 용액으로 녹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매일 하루 3번 식전이든 식후든 식사는 중이든 아무 때나 소주잔에 한 잔씩 부어서 마시면 됩니다. 이걸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독하리만큼 뜰번 맛을 나타냅니다. 이 뜰번 맛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자율신경 조절을 하는 거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면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고혈압, 당뇨, 면역과 관련 있는 게 또 암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 배변, 변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소화,
이런 것들 조절이 훨씬 더 잘하는 몸으로 된다. 그래서 몸 전체가 훨씬 더 건강해진다. 몸을 조절을 하는 능력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키토산을 용액으로 만들어서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고생하고 있는 여러 질병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몸이 된다. 몸 스스로 그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입에 쓴 약이 훨씬 더 몸에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떫은 맛과 쓴맛에는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맛들을 느끼는 뇌세포가 퇴화되고 있다. 그래서 맛을 잘 챙겨서 먹는 것도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의 한 가지다. 떫은 맛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이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이 건강해지고 장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게 잘 나와야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 조절이 잘 됩니다. 그래야 혈당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잘 해주게 되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세포에 인식되는 것도 훨씬 더 잘 되게 된다. 이렇게 돼서 혈당을 줄이게 된다. 그리고 종종 비타민C 드시고 혈당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타민C가 혈당을 올린 건 아니고 비타민C가 혈당을 재는 기계에 찍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드시고 공복 혈당을 재봤는데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타민C를 끊어보면 다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찍혀 나와서 그런 것이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된다. 안녕하십니까.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몸의 상태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몸속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또 갑자기 열이 났다가, 또 식은땀이 났다가, 또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잘 견디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병원에서 약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갱년기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 200군데 정도 사용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200군데 사용되는데 사용되는 양이 부족하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게 뭐냐면은 당뇨약을 먹는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 혈압 약을 먹는다. 이 상황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다, 식은땀이 난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것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이 갱년기의 경우에는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체크해봐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음식은 제대로 먹고 있는가, 영양은 충분하게 들어가고 있는가,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근육은 제대로 붙어 있는가, 잠을 잘 자는가 이런 겁니다. 이것을 규칙적으로 잘 실행에 옮기는 것부터 챙겨야지 그것은 안 하고 다른 걸 접근을 해가지고는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여기서 오늘 키토산은 왜 먹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키토산은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각종 콜레스테롤, 지방, 중금속, 환경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붙잡고 빼내준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영양 성분을 붙잡고 대장에까지 끌어가서 대장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잘 돼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고, 그래서 혈당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랬어요. 키토산이라고 하는 단어로 검색을 해서 키토산에 관한 질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밀가루 음식 먹을 때 키토산을 먹으면 글루텐을 얼마나 빼주나요? 이 글루텐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거나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들어지는 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先ほどお話ししたグルテンは粉と水が合わさってできる 자, 밀가루를 이렇게 달아서 반죽을 하죠. 비빕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반죽을 하는 동안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두 분자가 가격 결합을 해서 서로 엉겨붙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저렇게 하면 이제 전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로 녹아 나오죠. 자, 이렇게 계속 물로 닦아내게 되면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남는 끈적하는 게 있죠. 이게 꽤 많죠. 자, 저게 단백질인데 글루텐이 된 겁니다. 근데 저게 분자가 굉장히 커서 소화 안 된다. 우리가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기 달라붙으면 장벽이 넓어지고요. 장벽이 넓어지니까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저기 붙어 있는 게 글루텐이다. 이렇게 해서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단백질류를 붙잡고 바깥으로 빼내주는 것이 바로 키토산이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 먹을 때는 키토산을 꼭 같이 먹어주는 것이 바로 저런 이상한 단백질들로부터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매 식사 때마다 꾸준히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섞어서 먹어야지 신장 부담이 없겠군요. 플러스 키토산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간혹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 중에 신장에 문제가 있는데 비타민C 먹어도 되냐, 소금 먹어도 되냐, 키토산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고요.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을 변으로 빼내준다.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흡수가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줄어야 신장의 여과율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요, 필수적으로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는다, 키토산을 많이 먹는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 비타민C, 키토산, 유산균을 적정량으로 먹게 되면요, 화장실 굉장히 잘 가고 변비가 개선이 굉장히 잘 된다. 저탄고지 할 때 키토산이 모든 지방 갖고 간다고 하면 건강한 지방을 흡수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탄고지 하는 경우에 키토산 2알, 3알 먹는다고 지방을 다 가지고 가느냐? 아닙니다. 보통 2알, 3알 정도 먹는 경우에는 지방의 20, 30% 정도를 끌고 가는데 끌고 변으로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대장에 이 지방을 끌어다 주고 대장도 그 영양소를 이용을 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끌려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키토산 유아 및 초등생 먹어도 되는지 여부와 용량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주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하루에 몇 알 먹고 언제 먹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영유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영유아의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에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초등학생은 그렇게 섞어 먹어도 되고 알약을 먹을 수 있으면 그거 그렇게 같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량 몇 개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영유아한테 채소를 어느 정도 먹이는지 그 양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좀 애매하시죠? 하루에 영아의 경우에는 1.5g 정도,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3g 정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어른, 유아, 초등학생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변비입니다. 키토산을 먹으면 수분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 또는 몸에 소금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 또는 몸이 건조한 사람의 경우 이런 분들한테 변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소금과 물을 충분하게 마시면서 키토산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키토산을 먹었는데 변비가 온다. 변비인가 아닌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당장 멈추었다가 괜찮아지면 또 먹고 또 먹었는데 멈추었다가 먹었다가 멈추었다가 먹었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 나중에는 먹어도 괜찮아진다. 언제 먹으면 좋은가?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비타민C 2000mg과 키토산 1g 정도 요 밸런스로 드시면 됩니다. 꼭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키토산을 먹을 때는
비타민C를 같이 먹어 주어라. 키토산 밥 먹고 난 후 종합영양제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같이는. 종합영양제 안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류가 들어있고요. 키토산과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영양제는 키토산 먹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같이 먹지 않는 게 좋다. 닥탄스 키토산은 고분자인데 저분자가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고분자는 분자량이 커가지고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저분자는 분자가 굉장히 작아서 일부가 흡수되어진다. 일부가 우리 피 속으로 흡수되어진다. 흡수되어진 것이 면역 반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면역 부활 작용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분자가 훨씬 더 장까지 다양한 물질들을 끌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분자는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저분자 키토산의 경우에는 흡수도 잘 안 되는데 일부가 흡수되어지는 것이고요. 고분자 식이섬유질이 가지는 기능을 싹 다 없애놔 버린 거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 돈 주고 사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혈당, 당뇨를 떨어뜨리는데, 그러니까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키토산이 좋다. 키토산 올리고당이 좋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품들을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요. 그것도 일부 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은 실제는 고분자가 하고 있다. 거꾸로 뒤집혀 있다. 고분자라서 혈당을 훨씬 더 조절을 잘하고요. 저분자는 식이섬유질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놔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골라서 드셔야 된다.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도 식전에 키토산 먹어도 되나요? 육류를 섭취를 하든 안 하든 식이섬유질은 꼭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식이섬유질을 먹고 있다. 콩나물, 미역, 다시마, 양배추, 배추 이런 거. 채소류는요, 전부 식이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수박 씨를 보면 표면이 새까맣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식이섬유질 셀룰로스로 코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씨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소화가 되어지지 않고 수박 씨가 그냥 변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식이섬유질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소화되지 않고요, 흡수되지 않고요, 배설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식물의 씨앗은 여기저기 동물의 몸속에서 변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식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아주 과학적인 자연 현상이다. 그래서 그러한 식이섬유질을 우리 인간들도 사실은 먹어주어야 되고, 먹으면 식이섬유질이 내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 그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처음에 비타민C 설명을 처음 듣고 그때부터 식사 후 3개씩 깜빡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 의사 선생님들께서 나오시면 비타민C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당화 혈색소가 좋아졌어요. 처음부터 제 몸에 비타민이 부족했는지 5.5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 5.5면 뭐 아주 베스트죠. 아주 잘 나온 겁니다. 이 5.5라고 하는 이 수치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몸속에 적혈구가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5.5개가 당분이 달라붙은 못 쓰는 적혈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혈구가 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산소를 운반시키는 일을 하는데 저 숫자가 올라가면 산소가 붙을 자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 내 몸에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내가 먹었던 포도당은 산소와 결합해서 사라지게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당은 또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결국 혈당이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5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숫자인데요. 이거보다 좀 더 내려가면 사실은 더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무리도 할 필요는 없다. 적당한 수치인데요. 보통 뭐 5.8, 6.0 이 정도 유지하면 되겠죠.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키토산은 살 빠진다고 해서 저와는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선생님 키토산 수용성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키토산
열심히 먹어야 식이섬유질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사님 덕분에 비오유키소를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올해 위산 분비 억제제 먹고 계란조차 소화 못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소화가 잘 됩니다. 메스꺼운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비염도 평생 달고 살았는데 비염도 사라졌어요. 소화 잘 되려고 시작한 비오유키소로 비염, 소화불량, 피로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잘 읽어 보시면요. 결국은 저 비염이랑 피로랑 저게 소화불량과 연결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염을 고치기 위해서 비염약을 먹는다든지 비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비염에 집중하면 해결이 잘 안 된다. 비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요. 비염의 원인은 몸속에 돌아다니는 단백질이 문제입니다. 그 단백질하고 내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하고 싸워서 나온 결과물이 포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고 염증을 통해서 내 몸에서 체액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콧물이 막 줄줄 흐르고 하는 거죠. 자, 단백질하고 면역세포하고 싸웠다. 그 단백질은 어디서 온 것이냐? 내가 먹은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먹은 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흡수돼서 들어오게 되면 면역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 누수나 또는 뭐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흡수돼서 들어오게 돼버리면 원래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장이 나빠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은 면역세포가 지키고 있다가 싸웁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죠. 그렇게 해서 소변으로 빼내는데 자꾸 끝도 없이 들어오고 나의 처리 능력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염증으로 발생돼서 코로 나온다. 이게 비염인 거죠. 자, 염증이 몸속에서 계속 발생하면 혈액순환, 산소순환, 림프순환, 기타 등등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몸은 피곤해진다. 산소 부족, 그다음에 피로물질 축처 이런 것으로 피곤해진다. 그래서 이분 피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오유키소 먹고 소화가 잘 돼 버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그런 내용의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몸속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선 소화는 잘 되는가?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사실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내 위장에서 느낌이 없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극, 드부룩, 가스참, 설사, 변비, 또 속쓰림, 속이 울렁거림, 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다면 소화가 잘 되는 것일까요?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아무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요, 지금 20대의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 있고요. 20대보다 위산이 아주 적게 나오고 소화효소도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랑 지금이랑 먹는 양의 차이는 어떠신가요?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절반 정도 줄었나요?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물의 양과 내 몸에서 분비되는 위산과 소화효소의 양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나만 모를 뿐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화장실에 갔는데 변의 냄새가 심하다. 소화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소화가 안 된 거냐면 단백질이 소화가 안 돼서 변으로 나오고요. 단백질이 변으로 나오면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변비나 설사를 갖고 있다. 소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화를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비오유키소를 먹는 것이다. 자, 비오유키소가 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비오유키소라고 쳐보시면 그게 뭔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영동포에 사시는 누구누구입니다. 얼마 전에 직접 찾아뵙고 상담하고 비타민 용융소금, 키토산, 소화효소 등 먹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속이 많이 편해지고 목소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키토산 외에 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비타민C와 소금이 만나서 위산이 되고요. 이 위산이 내 몸에서 생기게 되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잘 녹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녹여야 된다. 녹인 것을 소화효소가 가서 다시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해된 것을 다시 흡수해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또 전부 100% 다 됐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은 붙잡고 변으로 빼내줍니다. 이게 키토산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비타민, 용융소금, 키토산, 소화효소 이 네 가지를 먹게 되면 소화가 굉장히 잘 되고요. 20년, 30년 소화불량, 위장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금방금방 괜찮아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요. 닥터 한스로 연락을 해보라고 그러세요. 거의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적은 것처럼 저의 댓글에는 소화가 잘 됩니다 라고 하는 댓글이 제일 많습니다.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 비오유키소를 잘 챙겨 드시면 여러분들의 소화는 평생 잘 되도록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전화를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복혈당 93에서 115 정도 나오고 당화혈색소 5.9인데 흰쌀밥을 먹으면 식후 1시간 혈당이 180 이상 나오는 당뇨 전 단계인데요. 원래 살찐 적이 없는데 마른 체질인데 저 같은 사람도 키토산이 도움될까요? 비타민C는 하루 10g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키토산이 도움이 되느냐? 제가 키토산에 관한 방송은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석사 박사 과정에 했던 연구가 키토산을 재료로 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키토산에 관한 설명들은 제가 꽤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키토산이 당뇨를 개선한다, 혈당을 떨어뜨린다 이런 연구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연구가 돼 있고요.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 몸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키토산이 붙잡아서 변으로 끌고 나가는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담즙산을 키토산이 붙여서 변으로 또 빼낸다. 담즙산이 줄어가니까 콜레스테롤도 준다. 뭐 이런 논리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도 역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지방을 줄여주니까 몸속으로 들어가는 지방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을 줄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키토산은 고분자 키토산을 먹어야 기능을 제대로 한다. 키토산이 혈당을 내리는 원리. 키토산이 각종 영양소를 붙잡고 대장에까지 끌고 내려가서 대장의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해줄 때 그 호르몬 중에 GLP-1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GLP-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대장에서 잘 분비되면 이 GLP-1이 췌장에 가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높이고요. 반대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혈중 당 농도를 조절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혈당을 내리려면 고분자 키토산, 변으로 끌고 가는 키토산을 드시고 대장의 L세포에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해주어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해주어야 혈당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질문을 하신 저분 당뇨 전 단계인데 저런 경우에 키토산과 비타민C, 유산균 이런 것들을 먹고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 혈당이 잘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은 많이 끌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많이 끌고 내려갈 수 있도록 먹어야 되는 키토산의 양도 많다. 어느 정도 되셔야 되느냐면 한 끼의 식사 때 400mg짜리 정도, 그러면 1200mg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먹어 주어야 각종 물질들을 대장에까지 끌어다가 갖다 줄 수가 있다.
있다. 대장의 기능을 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토산을 열심히 먹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채소류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이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자꾸 끌어다가 갖다 주고 장을 청소를 해주고 숙변을 줄여주고 장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은 이렇게 식이섬유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는 화학물질들이 많이 포함된 또는 뭐 농약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음식물들을 계속 먹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 식이섬유질들이 붙잡고 변으로 끌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소금을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해진다. 라는 것처럼 식이섬유질도 역시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식이섬유질의 양은요, 배추 한 통 정도 먹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다 잘 챙겨 먹기가 너무 어려운 식사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캡슐로 된 키토산을 먹게 되면 배추 한 통을 먹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사에는 식이섬유질이 필수이고 식이섬유질을 많이 챙겨 먹지 못하기 때문에 키토산이라도 먹어주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키토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고분자 키토산을 먹어야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박사님 강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키토산은 어떤 제품 먹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키토산을 전공을 했고요. 키토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제 이름을 치시고 키토산 이렇게 치면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제가 키토산 제품을 만들어서 한스 쇼핑몰이라고 하는 곳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닥터한스 쇼핑몰입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바이오 엔젤 키토산 이런 키토산이 있고요. 여기에 아래쪽에 좀 보시면 리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리뷰를 조금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먹어서 그런지 피검사 결과가 좋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져서 필요한 가족들도 공유해서 챙겨 먹는 키토산 지인의 소개로 사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키토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1인입니다. 너무 좋아요. 항상 배가 아팠는데 키토산 덕분에 배 아픈 것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구매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엄마가 드시면서 배변 잘 본다고 너무 만족해 하시고 판매자분이 잘 드시고 있는지 어떤 행사 있는지 추후 연락 주셨어요. 엄마가 만족해서 다 드시면 재구매할 생각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살이 빠졌어요. 물론 식단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종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 먹어가서 또 주문할게요. 피부도 많이 좋아졌어요. 대박이죠. 저도 사실 이거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 엄마가 건강 때문에 닥터한스 유튜브 보시고 키토산 구매해드렸습니다. 제가 변비가 심해 3분의 2가량 먹은 후 놀라운 효과를 보고 쟁여놓고 또 구매했네요. 황금 구렁이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식이섬유질 장을 좋게 한다. 몇 달째 엄마가 계속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효과가 좋으신지 계속 드시고 추천하고 계세요. 잘 맞는 영양제를 찾아서 다행입니다. 다 드시면 또 사러 올게요. 엄니가 닥터한스 유튜브 보시고 물건 구매 많이 하십니다. 항암 치료 하시다 보니 구매하시면서 저도 주시네요. 제가 변비가 심해서 한 달 후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쓰겠습니다. 정말 비오유기소하고 변이 좋아졌어요. 특히 키토산의 위력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불균형한 식사, 식이섬유 섭취 부족으로 늘 쾌변이 불분명했었는데 키토산 비타민C 복용으로 매일 기분 좋은 쾌변을 합니다.
유산균 복용을 까먹을 정도입니다. 또한 중금속 배출 기능도 유의미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뱃살이 엄청 빠지고 저도 먹으라고 계속 추천하고 계세요.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방송도 챙겨보시고 많이 따르시는데 건강에 좋은 것을 많이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좋은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